안녕하세요. 이영준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합니다. 카드값을 못 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압류 들어온다는 문자가 왔는데 바로 통장이 막히는 건가요? 법원에서 서류가 왔는데 받아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연체가 시작된 순간부터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기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카드값을 못 낸 게 오늘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생기는 건가요? 하루만 지나도 문자부터 옵니다. 카드사나 캐피탈에서 연체가 발생했습니다 라는 독촉 문자가 오고 며칠 뒤에는 전화도 오기 시작하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연체됐다고 바로 압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 순서를 보면 연체, 독촉, 소송이나 지급명령, 판결 확정, 그 다음에 압류입니다. 각 단계마다 시간이 걸려요. 짧으면 몇 달, 길면 1년 이상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연체됐다고 내일 당장 통장이 막히고 직장에 압류가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시간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움직여야 해요. 그럼 연체가 시작됐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가요? 딱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만 안 하셔도 상황이 훨씬 덜 커집니다. 첫 번째, 무조건 잠수 타는 겁니다. 전화 안 받고, 우편 안 받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마음은 이해합니다. 독촉 전화 받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근데 잠수가 답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채권자가 소송을 걸었을 때 내가 서류를 안 받아도 법원은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으로 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어요. 내가 한마디도 못한 채로 패소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어요. 두 번째, 돌려막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카드 현금 서비스, 리볼빙, 대환대출. 저는 이게 불시에 기름을 붓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소득으로 감당이 안 되는 채무라면 1개월 뒤에도 2개월 뒤에도 안 됩니다. 돌려막기를 할수록 채무 총액만 점점 커지고 나중에 개인회생을 할 때도 이 내역이 다 나와서 불리하게 작용해요. 세 번째, 재산을 급하게 빼돌리는 겁니다. 압류 오기 전에 배우자 통장으로 옮겨야지, 부모님 명의로 이전해야지, 이런 생각 드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이전하면 채권자가 사행위 취소 소송을 걸 수 있어요. 그러면 돈 받아간 배우자가 피고가 돼서 괜히 가족까지 소송에 끌어들여요. 지키는 것과 숨기는 건 전혀 다릅니다. 그럼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나 소장이 우편으로 날아왔어요. 이거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무시해도 되나요? 이건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황을 딱 두 가지로 나눠 드릴게요. 첫 번째 경우, 금액이 맞는 경우입니다. 카드사나 은행은 전산으로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청구해요. 이때는 굳이 변호사를 써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내가 빌린 돈 맞고 판결 결과도 바뀌지 않습니다. 비용만 나가요. 두 번째 경우, 금액이 틀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갚은 돈이 반영이 안 됐다거나 이자가 과하게 많이 붙어 있는 경우, 이럴 때는 반드시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안 내면 채권자 주장이 100% 그대로 확정이 돼요. 헷갈리시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할 말이 있으면 소송 단계에서 해야 한다. 집행이 시작한 뒤에는 막을 방법이 거의 없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판결이 나면 실제로 뭘 압류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채무자 재산 전부가 압류 대상입니다. 예금, 월급, 부동산, 차량, 임대보증금 다 포함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재산이 거의 없어요. 연체가 시작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소득으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채권자가 판결 받아도 실제로 받아올 게 없는 거예요. 다만 딱 하나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월급 압류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에 급여 압류 통지가 갑니다. 그러면 회사가 알게 되죠? 이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월급 압류가 걱정되신다면 판결 확정 전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개인회생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압류 자체를 막을 수 있거든요. 이 타이밍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재산 명시 명령이라는 게 뭔가요? 법원에서 왔는데 이거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이거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 소송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채권자가 판결까지 받아놨는데 채무자 재산이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법원에 이 사람 재산 목록 제출하게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게 재산 명시 신청이에요. 법원이 채무자한테 출석 명령을 내리고 반드시 나가서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선서까지 해야 돼요.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나가거나 제출을 거부하면 20일 이내 감치.
쉽게 말해서 유치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민사 문제인데 사람을 어떻게 가두냐고요? 예외적이지만 실제로 있는 제도예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재산이 없으면 없는 그대로 내면 됩니다. 재산이 없는 게 죄가 아니에요. 숨기려다가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솔직하게 없는 걸 없다고 내는 게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카드사 문자에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겠다 이렇게 왔는데 그럼 이건 바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건가요? 그 문자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황 상태가 되시더라고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연체됐다고 내일 바로 등재되는 게 아닙니다.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까지 실제로 가려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이 되고 6개월 이상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 명시 절차까지 거쳐야 해요. 최소 몇 달에서 길게는 1년 이상도 걸립니다. 그 사이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정리할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오히려 이런 문자가 왔다는 건 지금 딱 움직여야 할 타이밍이라는 신호입니다. 채권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겠다. 이런 예고거든요. 그리고 혹시 이미 등재된 분이 계신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뒤에 법원에 말소 신청을 직접 하셔야 삭제가 됩니다. 법원이 알아서 지워주지 않아요.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결국에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지금 연체 중인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혼자 버티지 마세요. 빚 문제는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이자만 붙죠. 연체 기록이 쌓이고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점점 더 커집니다. 저는 20년 동안 수천 분을 봐왔는데 상황이 가장 나쁘게 끝난 분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예요. 혼자 끌다가 타이밍을 놓친 것. 반대로 빠르게 움직이신 분들은 달랐어요. 압류 오기 전에 개인회생 신청해서 금지명령으로 막고 월급도 지키고 생활도 유지하면서 3년 뒤에 새 출발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 상황이 나쁠수록 빠르게 방향을 잡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연체가 시작됐다면 그 순간이 바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할 타이밍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체됐다고 바로 압류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있을 때 움직여야 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3가지. 잠수 타기, 끊임없이 돌려막는 거, 재산 이전. 소송 지급 명령은 무시하면 패소 확정됩니다. 재산 명시는 반드시 출석하세요.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면책 후 말소 신청은 직접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더 이상 혼자 이 무게를 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빚이 생긴 건 부끄러운 일은 아니에요.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